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성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실패직 대비해서 해외 실패 백선이라 해가지고요. 원자력 발전소 2차 배관의 길로틴 파단이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86년 12월 9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지으신 분들은 촌상홍랑 소림영남 교수님들이 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12월 9일 2시 20분 57초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시 교회 서리군에서 버지니아 전력회사 소유하고 있는 서리 원자력 발전소 2호기 가압수행 경주로 13년 5월에 창업 전개 시 사고까지 7만 6천 시간 정도 운전의 2차계 냉각계 배관에서 길로틴 급속 길로틴이라고 부르네요. 파단사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원자로 내부고요. 전기 발생기, 압력전기 등이 있고 냉각제 분포가 있고 사고가 난 곳은 2차 냉각계 원자로 바깥쪽 일반 배관 쪽의 급속 분포 쪽 입구 쪽에 파동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파동 사고는 급속범프 입구 측의 18인치의 90도 일부에서 발생. 파단된 배관의 재질은 두께 0.5인치, 12.7mm 탄소광입니다. 파단 후에는 에로전, 코로전, 부식과 그다음에 침식이죠. 배관의 두께 얇아지게 되는 감육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이고요. 배단 파단 사고에 파단부 근방에서 공사를 수행하던 3명이,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아주 불행한 사고가 발생되었죠. 여기 90도 일부 파단 계소, 이 선을 따라서 배관이 파단된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상기 배관 파단선 계소에서 배관이 파단되어 아래와 같이 모양으로 됨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파단돼서 두 조각이 난 정지균열 이런 파단이 일어났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12월 9일 100% 출력으로 운전 중에 주전기 격리 밸브가 고장이 발생되어 클로스. 그래서 원자로 긴급 정지함과 동시에 보조 급수 펌프가 가동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전기 격리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급수 펌프에 더하여 보조 급수 펌프도 기동되어 전기 발생기에 급수가 공급되는 것으로부터 1차 냉각제 온도가 290도 이하로 저하되었고요. 1차 냉각제 온도의 관행각을 표하기 위해 주급수 제벌브가 닫히게 되었고요. 주급수 제벌브가 닫혀도 급수펌프는 가동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급수펌프의 전후의 압력이 상승되고 이에 결과로 약간의 증기 방출음이 나오는 약 5초 후에 구경 600mm의 급수 헤드로부터 분기되어 급수 분포에 이르는 구경 450mm 배관의 90도 일부 부가 파단되었습니다. 파단된 일부 부근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던 8명 중 6명이 중대 화상을 입고 이 중 4명이 사망하고 2명은 무사, 2명은 중대 화상, 4명이 사망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가압수행 경수로 계략계 통도 1차계, 2차계로 보통 부르죠. 통도시고 경고를 보시면 사고 발생 후 2차계 각기계 모니터 기록을 근거로 해당 암적상 상황의 해명을 위해 시기열 해석이 실시되었고요. 당해부의 파단부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해부의 재료 사용의 조사, 금속 조직 관찰에 의한 재료에서 건전성 조사, 배관 대면 상황의 조사, 파단부의 마이크로 매크로 조사, 배관 두께 조사의 파단부 해석이 실시되었고요. 파단부 양상이 에로전 코로전에 의한 감육이 측되었기 때문에 2차계 수질 관리 인력의 조사가 수행되었고 파단이 발생되진 발생이죠. 되어진 것으로부터 파괴의 각적 해석이 실시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고 조사 결과 에로전 코로전에 의한 배관 엘보부의 감육인 것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유사의 수질 환경에서 또한 동일한 배관 형태를 취한 1호기에 대해서 또 정지하여 배관 두께 조사를 수행했는데 이에 결과 동일한 감육이 감철되었습니다. 현재 배관 감육이 감철된 개수에 대해서는 배관의 교체가 실시되었다. 되었습니다. 원인을 보시면 파단이 발생한 개수 수질은 가압수행 경수 일반적으로 채용되어지고 있는 탄소광이고 2차 개수질은 가압수행 경수의 표준적 수질로 운전되었고요. 운전되던 2차 개수질이 pH가 9.8에서 8.8에서 9.2 탄소광의 조합에서는 반드시 탄소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수질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계통의 동합금, 똥과 암모니아가 합숙되는 수용성 화합물인 큐프람모니움의 생성으로 감력이 되는데 동합금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pH를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pH를 올리면 암모니아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암모니아가 많이 들어가면 동합금이 문제가 되니까요. 부식이 되고 감력이 되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당해보는 사용기간 중 검사, 운전을 개시하고부터 교통마다의 비파일 검사 수행하는 것인데 실시하지 않은 개수였기 때문에 검사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당해부는 부적절한 배관 형태가 수행되어 90도 엘보가 설치되었고 그래서 엘보부에서 난력이 발생되어 현전 감육, 에로전 코로전이 진행되었고요. 파단 온졸의 긴급 정지 후에 발생된 계의 변동에 의해 2차 급수 펌프의 흡입체계 압력 상승이 발생되고 흡입체계 헤드로부터 분기되어지고 있는 배관 엘보에서 이렇게 발생된 그런 복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처는 어떻게 했냐면 파단이 발생한 바로 서리 발전소 긴급 시계핵
시계건 에머전시 플랜은 원자력 발전소에 있어서 노심상 이런 중대 사고를 대응으로 준비되고 있는 계획인데요. 이 실행되어 이상 사태의 통지가 나왔고 거국 역사는 경고로 변경되었습니다. 발전소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자는 바로 복구 활동 개시하고 사고 직후에 NRC로 연락하고 NRC는 근처 NRC 지부에서 검사팀을 파견하는 지휘를 수행하였고요. NRC 검사팀이 수격 현장의 전문가를 추가하여 확대 검사팀으로 결성하고 이에 교조 측의 확대 검사팀은 사고를 일으킨 전력에서 하는 독립된 검사를 실시하였고요. 한편 전력에서 측은 경영층을 톱으로 하여 산업안전 원인의 조사, 원자력 안전 관리자 시스템 및 사고 시 조정 관리 그룹을 설치하여 대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버지니아 전력 원자력 에너지먼트하고 NRC하고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 독립조사위원회, 원인 독립조사위원회, 스텝, 조정그룹 이렇게 해서 대응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버지니아 전력에서는 사고 발생 후 바로 사고 발생 개수의 상황들을 정기적으로 미디어로 보고하고 배관 파단이 원자력 노심 손상을 일으키는 것 같은 심각한 사고를 아래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대책을 어떻게 했냐면요. 사고를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2차기 배관의 감정검사 수행돼 감정이 발생 교수의 교체를 실시했고요. 교체는 당해 부위의 수율과 유속은 탄소광에서 내식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에로전, 코로전 특성, 우선 스테인레스강을 채우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고 에로전 코로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해 부위 유속을 저하시키기 위해 배관의 구경이 큰 배관을 채용함과 동시에 배관의 형태 경로도 변경하는 것에 의해 수행되었고요. 시끄러우 시험 재료의 방청을 위해 암모니아와 하이드라젠을 첨가한 AVT를 수행한 수질 환경에서도 유동의 영향으로 탄소광이 에로전 코로전이 발생된다는 거죠. 따라서 유속이 크게 되는 개수에서는 정기적으로 감육 상황의 검사를 수행, 감육 예측을 수행하고요. 또한 큰 감육 경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에로전 코로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에로전 코로전 특성 우선 재료 채용, 대구경의 배관으로 변경 또는 국부적으로 유속이 크게 되지 않도록 배관 형태 변경 등 어느 것의 대처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일담 보시면 에로전 코로전의 감정입니다. 가압순 경솔의 2차계 설계는 화력의 터빈 설계를 베이스로 하였고요. 그래서 2차계 재료는 탄성을 주로 하여 채용과 동시에 일관계 전열관에는 동압금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2차계 수질 관리도 화력의 수질 관리를 참고로 하고 있고 그래서 복수기 전열관에 존재해서 2차계 해소가 들어가도 폐에 저가 일어나기 어렵도록 인산소다의 하이드라젠 첨가한 수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산소다를 첨가하고 있는 것에 의해 증기 발생기 전열관에 감력이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에 하이드라젠을 첨가한 인산소다 대신에 암모니아를 집어넣었죠. AVT 처리가 일반적으로 실시되어지게 되었고 AVT 처리에서는 탄소광과 동압급의 양쪽의 내시성을 만족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발생되었고 탄소광에 있어서 보단의 방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폐화 약 9.8, 10.5가 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게 암모니아를 많이 넣으면 동압급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고폐화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2차 기유색이 크면 탄소광의 에로전, 코로전에 의한 감력이 발생된다는 거죠. 고폐화가 아닌 상황이고 또한 유사기 큰 조건에서는 탄소광의 감정이 발생되는 것은 발전소의 보존 활동으로서 상식으로 되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유속이 크게 되는 개수는 계획적으로 감력 상황에 감시를 수행하고 있고 감시는 일반적인 배관의 두께 측정이고요. 감시는 발전소가 증지하고 있는 기간에 실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2004년 8월 9일 일본의 관서전력에서 미야마 원력 원자력 3호기에 있어서 에로전 코로전에 의한 복수 배관의 파괴사가 발생되었고 미얀마 3호기에 있어서도 2차계의 재료와 수율 관련 동일한 상황으로 감력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소의 정지 시에 배관의 두께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얀마 3호기에서 배관 파단이 발생된 것은 배관의 두께 측정을 실시하는 기술을 미리 정하는 계획 리스트의 파단 기수가 누락됐기 때문에 측정을 못했다는 거죠. 거기서 파단이 됐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속이 큰 개수의 내식성이 우수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면 에로전 코로전이 발생되고요. 에로전 코로전이 발생된 개수는 유속이 급변하는 개수이고 또 현저한 감력이 확인된 경우 수질 관리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재료의 환경의 조합으로보다 적절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다. 또 에로전 코로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식성이 좋은 재료를 채우는 것도 미리 대책이 되겠다 이렇게 되죠. 길로틴 파단이라고 하는 것은 배관에 순간적으로 두 개로 균열돼서 양쪽의 파단 구로부터 냉각제가 각각 감소되지 않고 유출되는 파단을 나타내고 원자력 사전에 원자력 도서관 과학기술진흥기구에서 있는 전문 용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로틴이라는 것은 프랑스에서 발명된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단두대가 길로틴이잖아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공포 정치의 시대에 맞는 사람이 채용되었는데 국민의회 의원이고 내과 의회인 조셉 기요탄이 수행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게다가 모든 신분의 사람이 동일 방법으로 채용되는 사형 집행 장치 도입을 해서 제안을 채용되었는데 외과의 앙투르와누 루이가 칼을 경사모형으로 개량하려 설계하였습니다. 당초는 설계자는 루이 이름을 붙여 루이제트라든가 루이존이라고 불렀지만 이 장치의 인간성과 평등성을 크게 선언한 기요탄의 쪽이 유명하게 되어 기요탄으로부터 기요치누라고 이름이 정착되었고 길로틴은 독일어 발음이고요. 정식 명칭은 이렇게 돼요. 정의의 기둥이라는 이름이고
또한 기호탄 자신도 길로틴에서 채용됐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길로틴 파단과 LBB 설계를 해가지고 배관에서 길로틴 파단이 나면 분출되는 고압수의 반동으로 배관이 격심하게 진동되고 주변의 기를 파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길로틴 파단의 가능성을 고려 배관을 고정하고 있는데 또 노심을 통과하는 1차 냉각수의 배관에서 길로틴 파단이 일어나면 대량의 냉각수가 급속하게 상실되기 때문에 노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급격 냉각 장치를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길로틴 파단을 예상하여 리트레인트를 설치하든지 길로틴 파단이 발생되지 않는 설계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LBB, 리크 비포 브레이크, 파단 전 누설, 그런 뜻이죠. 설계인데 LBB 설계는 파단에 선행하여 균열의 두께 관통을 달성하여 내부 유체 누설 금지에 의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설계입니다. 3의 사고에서는 LBB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 시나리오는 검사검토의 부족이고 사전검토 부족, 기존 프로젝트 유형이고 무지, 지식 부족, 에로전 코로전, 제작, 하이드 제작, 기계 제조, 배관 형태 부적절, 사용, 보수 수리, 점검 실시 안 한 거죠. 파손, 감독, 에로전 코로전, 파손, 대규모 파손, 길로틴 파단, 누설, 지적 피해, 사망, 사고사 이런 어떤 관계성이 있다고 이렇게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